네, 안녕하세요. 소방 유체 역학 2022년도 4월 거 한번 필기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의 저작권은 전자문제집 12T에 있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2메가파스칼 400도 과열 전기를 단면 확대 노즐을 통하여 20kPa로 분출시킬 경우 최대 속도는 얼마인가? 이때 노즐 입구에서 엔탈피는 이렇게 되고 출구에서 엔탈피는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그냥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건데, 사실 단위를 잘 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단 속도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엔탈피가 이거잖아요. 단위를 보면은 여기 에너지라 써져 있죠. 줄이니까. 근데 여긴 킬로그램이에요. 질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엔탈피를 곱하면 에너지, 줄에 대한 에너지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랑 그 다음에 2분의 1 m v2제곱 플러스 mh2 이렇게 전후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질량은 지금 다 같고 입구 속도는 무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거 알겠나요? 그러면 일단 m도 다 지울 수 있죠. 그러면 v2가 뭐가 돼요?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2 곱하기 이제 3243.3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왜냐면 킬로줄이니까요. 빼기 2345.8 곱하기 10의 3승, 이걸 루트 씌우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값이 이제 134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22번. 원형 물테크의 안지름이 1m고 아래쪽 옆면의 안지름이 100ml인 송출을 통해 물을 수송할 때 순간 유속이 3이다. 이때 이제 수면 내려오는 속도인데, 이건 그냥 연속 방정식이죠. AV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이게 면적이죠. 그 다음에 속도 V는 4분의 파이하고 100mm면은 0.1 맞아요. 0.1m 곱하기 3m죠. 3. 그래서 V는 계산하면은 뭐 4분의 파이 같은 건 다 지워지는 거니까 0.03이 되겠죠. 자, 23번. 지름이 5cm인 구가 대류에 의해서 열을 외부 공기를 방출한다.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의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고 구표면과 공기에서 온도차가 30도다. 이때 대류 열전달의 개수가 무엇이냐고 하는데, 이제 대류 같은 경우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HA 델타 T죠? H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대류 열전달 개수죠. 그러면 얘는 H 곱하기 면적이 뭐예요? 지름 5cm인 구니까 4파이 얼제곱이잖아요. 면적, 구의 면적은, 겉면적은.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 얼이 지름의 절반이 되니까 2분의 0.05 맞아요? 지금 센티미터니까 0.05 미터죠. 의 제곱 곱하기 델타 t가 지금 30이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Q값, 이 Q값이 지금 여기서 Q값이 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H값을 이제 다 넘겨줘서 구하게 되면은 2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24번. 소화펌프 회전수가 얘일 때 양정이 25, 유량이 이렇게 됐다. 회전수를 얘로 높일 경우, 자, 우리가 상사법칙에 의해서 Q는 QHP가 각각 1, 3, 2, 2, 3, 5 지수가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제 개념 강의에서. 그러면 이제 그 양정 같은 그 회전수를 여기서 이만큼 증가시켰잖아요. 그때 양정 같은 경우는 H는 어떻게 돼요? 제곱승으로 가죠.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지름은 일정하니까 지금 이쪽 좀 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25에다가 양정이 20, 원래 25였는데 1450분의 1740에 제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36이 나오고, 또 유량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그냥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450 1740에 1승, 이렇게 하면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6과 6이 답이 되는 거고, 이상기체에서 폴리트로프 지수 n이 1인 과정은 등원 과정입니다. n이 0, 1, k 무한대가 각각 등원 과정, 죄송해요, 등압, 등적, 등온, 단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등원 과정이 되는 겁니다. 26번. 정수력에 의해서 수직편파 힌지에 작용하는 단위 폭당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리면, 이 압력이 선형으로 이렇게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그 전압력,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작용하는 그 압력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각형 넓이 있죠. 그쵸?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감마 L 되는 거 맞나요? 압력이? 그 깊이가 L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긴 지금 L이고, 감마 L 곱하기 L을 2분의 1 해주면은 2분의 1 감마 L 제곱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그 압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용점이 어디가 되냐면 이 지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2대1, 2대1을 비율로 갖는 이 부분이 이제 작용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대에서 압력이 2분의 1 감마 L 제곱이 된단 말이죠. 이 길이는 3분의 L이죠. 지금 힌지르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그 중심 그 회전 기준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에다가 3분의 L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6분의 1 감마 L 3승인데 감마는 로지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참고로 그 제가 여기서 구한 이 값 있잖아요. 얘는 단위 폭당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입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이 폭에 대한 그 길이 값들은 무시했잖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단위 폭당 모멘트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2D로 바라보고 구했을 때 해당하는 힘,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체크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자, 27번. 그림과 같은 중앙 부분에 구멍이 뚫린 원판의 지름 20cm 원의 물질체가 대기압 상태에서 5m/s의 속도로 충돌하여 원판 뒤로 지름 10cm 원의 물질체가 5m/s의 속도로 흘러나가고 있을 때 고정하는 힘은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유체의 흐르는 힘 공식이 뭐였죠? 로 Q 델타 V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델타 V는 V1 빼기 V2였어요.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빼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쪽 있죠. 이쪽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야를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구간은 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냥 5에서 5로 그냥 흐른단 말이에요. 여긴 그냥 힘을 받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여기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이쪽 구간이죠. 원판 있는 부분.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이 점들은 다 일종의 정체점이 돼요. 정체점.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V2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V1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로 Q 델타 V에서 일단 Q는 뭐라 쓸 수 있어요? 로 AV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델타 V는 V인데 V1 빼기 V2인데 그 V1이 지금 5잖아요. 그쵸? 그리고 V2는 지금 0이죠. 정체된 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V도 그냥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하고 A가 뭐예요? 4분의 파이 지금 이 파란색 면적이 어떻게 되죠? 20cm, 10cm 각각 지름이 이렇게 되는 녀석들의 그 면적의 차이니까 4분의 파이 하고 이제 20cm 0.2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이게 면적이고 곱하기 5 하면은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참고로 로도 바꿔야죠. 로도 1000이죠. 물이니까. 그러면은 답이 589가 나오게 됩니다. 자, 펌프의 공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2번이죠. 회전수를 작게 해야 되죠.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소요 축동률이 70kW, 펌프의 효율이 78%, 전향적인 60m일 때 펌프의 송출 유량은 약 몇 미터 3승/미니시니까 물어봤는데, 자, 공식이 어떻게 돼요? P는
속동력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0.78분의 1 곱하기 9,800, 그 다음에 Q 곱하기 60 맞죠? 이게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70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럼 Q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거 Q 값을 다 넘겨줘서 구해주면은 0.0928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미터 3승 퍼 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터 3승 퍼 미닛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60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5.57이 나오게 됩니다. 30번. 자, 그러니까 원형간의 비중 0.8, 점성계속 0.4. 그때 이제 1지점 압력, 2지점 압력 이렇게 됐을 때 유량은 무엇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단면적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AV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도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얘도 속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라는 게 지금 원형 충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수도 공식 쓸 때 하겐 포화젤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충류 원형 직관이기 때문에. 자, 일단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손실수도 델타 H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9,800이 아니라 지금 비중이 0.8이니까 0.8 곱하기 9,800이 되죠. 그다음에 P1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플러스 지금 속도는 V1, V2가 같다고 했으니까 지워주고 Z1은 4.5가 되는 거죠. 이거니까 는 다시 감마는 0.8 곱하기 9,800분의 이거 이렇게 되죠. Z2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델타 H 하겐 포화젤 공식에 의하면은 파이 감마 D4승 128 뮤 LQ 이게 바로 하겐 포화젤 공식에 의거한 이제 손실수도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곱하기 감마 지금 감마가 어떻게 돼요? 0.8 곱하기 9,800이죠. 그 다음에 D는 지름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12.7 곱하기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의 4승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8 점성 0.4죠. 뮤 길이는 9, L이 9. 그 다음에 Q 이거죠. 지금 구하라는 게 그래서 지금 유량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죠. 알겠나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Q 빼고 다 넘겨줘서 계산해주면은 Q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0.0000106 미터 3승 퍼 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06 리터 퍼 초 맞아요. 왜냐면은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1미터 3승은 10의 3승 리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미터 3승 대신 10의 3승 리터로 곱해주면은 이제 얘가 0.000106에서 0.0106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Q값이 지금 음수가 나온 걸로 봐서 사실은 물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볼 때는. 네. 꼭 이런 식으로.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31번. 다음 중 점성계수 뮤의 차원은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얘는 킬로그램 제 개념 강의에서 이렇게 단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얘는 질량이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미터 길이 얘는 초니까 지금 T 그러면은 M 1승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33번 20도의 이산화탄 소화약제가 최적 4m 3승의 용기 속에 들어있다. 용기 내 압력이 1메가파스칼 때 이산화탄 소화약제 질량은 몇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어떻게 되죠? PV는 이제 잠깐만요. PV는 nRT는 n분의 m RT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기체 상수가 189줄 이거거든요. 지금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면은 이거는 일반 기체 상수 R이 아니라 특정 기체 상수 R 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 공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라지 n분의 R이 R 바라고 했었으니까. 제 개념 강의 들으면 아시죠? 자, 그러면 M은 뭐가 돼요? R 바 T분의 PV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P는 뭐예요? 지금 압력이 이거잖아요. 10의 6승. 부피는 지금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R바는 뭐가 돼요? 이거죠. 180.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그 단위가 중요한데 그 특정 기체 상수 같은 경우는 단위를 줄 퍼 그램 곱하기 켈빈으로 기준으로 알아 있어요. 근데 여기선 줄은 줄인데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 189라고 쓰면 안 되고 10의 3승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 킬로그램이니까 K를 10의 3승으로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가 어떻게 돼요? 켈빈으로 써야 되니까 273 플러스 20이라고 해줘야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7232 g인가 나와요. 그러면은 킬로그램 바꾸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압축률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무엇인가? 압축률은 최적탄수의 역수이다. 우리 최적탄성 계수는 K는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죠. 또는 로분의 델타 로분의 델타 P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압축률 베타 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역수 맞죠? 압축률 단위는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이다. 자, 지금 이 K 최적탄성 계수가 파스칼이고 압축률은 역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가 돼야죠. 역수가 돼야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제 맞는 말이고, 자 34번 밸브가 장치된 지름 10cm의 원관의 비중 0.8인 유체가 2m/s의 평균 속도 흐르고 있다. 밸브 전의 압력 차이가 4kPa일 때 이 밸브 등가 길이 몇인가? 자, 이 같은 경우 우리 손실수도 공식 EGD분의 FLV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2, 9.8, 그 다음에 D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센티미터니까. 그 다음에 F가 0.0이죠. 그 다음에 FL V제곱 2의 제곱 되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그 밸브 전의 압력 차이가 4잖아요. 자, 그러면 이 L을 구하고자 하니까 지금 얘랑 이 식을 한번 봐봐요. 그 델타 잠깐만요. 델타 P는 몇이죠? 압력 차이가 4 이거니까 4 곱하기 C의 3승이고, 감마는 뭐예요? 감마는 지금 0.8 곱하기 9.800이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게 지금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L은 지금 여기 L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넘겨주면 L의 값이 12.5가 나오게 됩니다. 35번 그림같이 물이 수조에 연결된 원형 파이프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총 손실수도가 이거일 때 파이프에서 방출 유량은 몇인가를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수면 높이의 변화 속도는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V는 토리첼리의 공식 루트 EGH를 쓰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9.8하고 이 H 값이 5잖아요. 근데 손실수도가 있기 때문에 200mm면은 0.2잖아요. 그죠? 이만큼 빼준 거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 잠깐만,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속도니까 지금 속도를 계산하면 9.7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유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Q는 4분의 파이 하고 그 면적이 뭐죠? 이거죠. 그러니까 0.2의 제곱 곱하기 속도 9.7 AV니까 AV 해서 하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36번 육지 흐름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베르니에 방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네, 그냥 이거 4번이죠. 합이 일정함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정리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유체에서 그 합이 일정하다. 네, 4번이 맞게 됩니다. 37번 유체 흐름 중 난류 흐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1, 2, 3번은 지금 다 맞고 지금 4번이 틀렸는데, 원간 내 완전 발달 유동에서는 평균 속도가 최소 속도의 2분의 1이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상관이 없는 얘기고, 애초에 난류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평균 속도가 최대 속도 2분의 1이다 이런 말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또 완전 발달 유동이라는 건 사실 이제 측류에 애초에 측류 난류랑 상관없이. 38번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무게가 얘고 수중에서 무게가 얘다. 이 물체의 최저가 비중은 각각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수중에서 무게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기 중에서 무게에서 부력을 빼면 되는 거 맞아요? 공기 중 무게에서 얘가 갖는 부력을 빼주면 그게 수중에서의 무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88에서 98을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사실 부력이 되는 거예요. 부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가 49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90이 부력이기 때문에 원래 공기 중에서 무게가 588이지만 부력이 490이나 작용하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98밖에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게가.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감마 V가 되죠. 근데 여기서 감마는 유체의 감마죠. 왜냐면 부력은 잠긴 부피, 그러니까 그 대체된 유체만큼의, 그러니까 물체에서 잠긴 부분을 유체로 대체시켜서 그거에 이제 그 무게인 거니까 감마 유체 V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체라고 하면 수중이니까 물이잖아요. 그럼 9,800 곱하기 V가 되죠. 그래서 V가 뭐가 되냐면 계산하면은 이제 490을 9,800으로 나누는 거니까 0.05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 0.05인 거 나왔죠. 비중은 어떻게 구하죠? 감마 물체를 구해야 되죠. 감마 물체는 감마 물체 곱하기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 맞네. 588. 근데 아까 V가 0.05였으니까 감마 물체는 뭐가 되냐면은 588을 0.0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1760이 됩니다. 그럼 비중 S는 이제 감마 물체를 감마 유체로 나눠주면 되죠. 11760을 그 9,800으로 나눠주면 되나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1.2가 나오게 됩니다. 39번 유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실제 유체는 유동할 때 말차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생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상 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하는 유체이다. 이상 유체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유체 압력을 가하면 최적에 들어오는 유체는 압축성 유체다. 맞고, 압력을 가해도 밀도 변화가 없으면 점성의 마찰 손실만 있는 유체가 이상 유체이다. 틀렸죠? 마찰 손실도 없어야 되겠죠? 40번 물과 기름의 표면은 대기의 개방 내이고 물과 기름 표면의 높이가 같을 때 H 값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 이 선을 딱 그어보면 이 선에서 압력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한 압력은 어떻게 되죠? 물. 그러니까 감마 H인데 이제 9,800 곱하기 1.5가 되겠죠.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기름에 의한 거와 이 액체 A에 의한 거 압력이 각각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기름의 비중이 0.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8 곱하기 9,800 해주고 곱하기 H죠. 플러스 액체 A 같은 경우는 비중이 1.6이잖아요. 1.6 곱하기 9,800 해주고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이 높이가 몇이죠? 1.5에서 H를 빼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싹 전개해서 H를 구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냥 이런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쉬운 거니까. 네, 이걸로 또 일단 소방유체역학 기출문제 첫 강의를 한번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